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당뇨 걱정되시나요? 우리나라 당뇨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국내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의 7명 중에 1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뇨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의 당뇨 유병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을 살펴보면요, 30세 이상의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요. 65세 이상 성인에서는요, 10명 중에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10명 중에 2명이 당뇨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0명 중에 3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별 당뇨 유병률도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당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40대부터, 여성은 50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여서요, 유병률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에서도요,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7년간 당뇨 유병률은요, 꾸준히 증가했었고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당뇨를 겪고 있는 성인 10명 중에 6, 7명만이 본인이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10명 중에 3명만이요, 당화혈색소 6.5 미만이었다라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절반이 비만이었고요. 그 중에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도요, 11.7%나 되었습니다. 당뇨는 복부 비만과도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허리둘레 기준으로 복부 비만을 동반한 당뇨는 54%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복부 비만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뇨는 고혈압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혈액이 끈적이게 되면요,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피가 끈적거리게 되면 더 높은 압력으로 밀어내야만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당뇨가 있으면 그 중에 63.1%가 고혈압이 나타났고요. 65세 이상에서는요, 74.3%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는 심혈관 질환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저는요, 당뇨는 소화기계 질환이 아닌 심혈관계 질환으로 보고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혈당이 오르게 되면 결국 혈액이 끈적이게 되어서 다른 합병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72%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중성지방 수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당뇨가 시작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50세를 넘어가게 되면요, 당뇨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는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계시다가요, 뚝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전체가 무너지듯이요, 중년이 되면서 한꺼번에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은요, 당뇨를 병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당뇨는 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당뇨가 아니라 그로 인한 합병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뇨약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요법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가장 먼저 물을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당뇨가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4리터 정도의 물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물을 많이 드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되고 신장에서 걸러져 가지고요,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에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다음은요, 아침 식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아침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수면으로 오랫동안 공복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혈당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새
간에서 만들어낸 당분과 뱃살에서 나오는 지방산으로 버틴 몸이요. 아침에 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당을 급격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어서 공복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완만히 올리는 적절한 아침 식사로는요, 적당한 당이 오르면서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아주 중요한데요. 과일이 포함된 샐러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권해드립니다. 과일에는요, 밤새 소비된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당도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아주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GI 지수가 높은 파인애플이라든지 바나나, 포도보다는요, GI 지수가 낮은 배라든지 자몽, 블루베리, 복숭아와 같은 과일이 좋겠죠. 샐러드 드레싱은요, 적절히 지방이 함유된 것이 혈당을 높이지 않아서 좋고요,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다고 해서요, 밥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게 되면요, 혈당은 급속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요, 드시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의 높이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미국 코넬대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진 내용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이 많은 식품을 드시고요,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순으로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요, 디저트라든지 빵, 과자, 달달한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때요, 달달한 디저트 대신에 식초 음료를 권해드리는데요, 식초 음료를 드시게 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초 음료는요, 식전에 드셔도 도움이 되고요, 식후에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요, 식전에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식전에 드시면 식욕이 좋아져서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절하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식전에 드시는 것이 더 좋겠죠. 다음으로는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잇몸 관리를 위한 양치입니다. 잇몸 질환을 앓고 있으면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전신질환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심지어는요, 췌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치매의 발병률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치아 세균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췌장으로 이동해서 인슐린 분비 세포를 파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양치를 한 번 하는 사람의 당뇨 위험률은요, 양치를 2번 하는 사람보다 약 10%, 3번 하는 사람보다는요, 14% 높았다라는 이대 목동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치과에서도 치료 전에 당뇨 여부를 꼭 물어보는데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식사를 비롯해서 어떠한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면은요, 꼭 적정 시간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걷기 운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요, 꼭 걷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만 하셔도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면도 혈당과 연관이 깊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숙면을 취하시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음식은 맛은 있으나요, 몸에는 해롭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은요, 필수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성분입니다. 당이 없이는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당은 지구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어지는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의 기본 물질이 당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해해 가지고요, 당으로 만들어서 이 당을 흡수해 가지고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러한 내용보다는요, 당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로 비만과 당뇨를 비롯한 대사증후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당은요, 우리 뇌의 에너지원이자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골수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골수에서는요,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조혈작용이라고 하면 피만 만들어내는 줄로 알고 계시지만요, 아닙니다. 골수에서는요, 면역세포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부족하게 되면요,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혈액은 물론이고 면역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은요,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피곤할 때 당을 섭취하면요, 빠르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은 필수 영양소인데요. 해장을 라면이나 피자, 햄버거로 하시는 이유도요, 모두 다 당 때문이고요. 꿀물을 드시는 것도 모두 당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은요, 과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과당도 우리 몸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당입니다. 이 과당도 과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과당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있어도요, 단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과 당을 줄여서 드실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만으로도요, 몸도 녹이고 열을 올릴 수가 있는 에너지도 보충받을 수가 있고요.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유자청 음료 한 잔이면요, 더위와 함께 잃었던 기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음료에는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들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유자청처럼 당이 많은 식품을 당뇨가 있어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공복시 혈당 지수, 식후 혈당 지수, 당화 혈색소 수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요, 드시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음식은요, 식후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식후에 드시게 되면요, 혈당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달한 음식은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식간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식간 공복 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 달달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저혈당 쇼크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기력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당을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라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권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현미에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드시려는 음식 자체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 드시려는 음식에 식이섬유가 풍부하지 않다면요, 추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달한 도넛을 드실 때는요, 샐러드를 추가로 드신다거나 쌀밥을 드시고 싶으시다면요, 채소를 잔뜩 넣은 비빔밥 형태로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드시는 양 자체를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엇인가 드셨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움직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게 되면요,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걷기를 포함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혈당을 바로바로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달달한 믹스커피를 마셨다면요, 바로 걷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달달함을 즐길 만큼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혈당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당이 함유된 식품을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달하지 않아도요, 많이 드신다면요, 당의 섭취량 자체는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달달하게 드셔도요, 드시는 양이 조금만 드셨고 추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셨다면요, 결국 섭취한 당의 양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10개 계속 드실지 아니면 진하고 달콤하게 조금만 드실지는요, 드시는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달달하게 즐기시는 분들은요, 단맛에 익숙해져서 더 달게 드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운동 전후라든지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는요, 달달하게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음식을 드실 때 많이 씹어라입니다. 원래 밥은요, 단맛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무맛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탄수화물이요, 침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당으로 분해되면요,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무 빨리 삼키게 되면요, 탄수화물이 입에서 분해되지 않는 상태로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인위적인 단순당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음식을 드실 때는요, 꼭꼭 여러 번 씹는 연습을 하시면 입안에서 단맛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탕 대신 단맛이 나는 채소를 요리에 활용하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파와 양배추가 있는데요. 양파와 양배추는요, 열을 가하게 되면 단맛이 나기 때문에요, 다른 감미료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라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새콤한 맛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단맛의 감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일도 주스보다는요, 과일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다면 껍질까지 드셔도 되는 과일은요, 껍질까지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혈액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피가 깨끗해지고 어떻게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각자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하게 되면요, 경우가 바뀌게 돼도 그 경우에 맞게 응용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알고 하게 되면 지치거나 힘이 들 때도요,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를 묽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피를 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피가 묽어지고 피가 맑아져야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혈액이 묽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피가 끈적거리게 되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혈액에 당이 많아지게 되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는 소화기계 질환 또는 췌장 질환으로 보시지만요, 저는 당뇨를 심혈관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결과가 혈관이라든지 혈액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끈적일 때 물을 마시게 되면요, 위장에서부터 흡수된 물은요, 혈관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때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많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 또는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지만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물을 마시는 목적은요, 혈액을 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마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물은요, 증류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만든 링거도요, 증류수로 만듭니다. 증류수를 마시면 안 되는 물로 알고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류수만큼 용매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수기는 미네랄을 거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명백히 잘못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미네랄이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미네랄의 공급처는 물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 또는 해산물을 통한 것이 훨씬 많은 양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류수 물을 마셔도요, 이런 식품들만 잘 챙겨 드신다면 미네랄 부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모두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액이 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수를 마셔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 또한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체액은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로 조절이 되는 것이지 방금 마신 물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 혈액의 pH를 조절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러한 미네랄은요, 해산물에 아주 풍부하고요, 채소나 과일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제발 물에서 미네랄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를 묽게 하는 방법으로는요,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오메가3나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러한 성분들이 피를 묽게 해서 지혈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때 이러한 성분들이 혈액 내에서 많이 존재하게 되면요,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피를 묽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혈액을 묽게 만들었다면요, 이제는 혈액을 맑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혈액이 맑아야 하는 이유는요, 혈액이 혈액으로서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혈액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나온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신선한 공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를 비롯하여서 황사는 물론이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공기의 질이 상당히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공기를 마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혈액의 구성이 맑고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맑은 공기를 쐬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기를 정화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식물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에 공원을 찾는다거나 강이나 시내가 가까운 분들이라면요, 강가나 시냇가를 걸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실내 생활을 하신다면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적절히 공기청정기와 산소 발생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요,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방이 우리 피를 탁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잉여의 단백질이나 당 산화물이요,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은요,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혈액을 걸러주는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당뇨 지표로도 사용될 만큼 당이 결합된 혈액 내 물질들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과 당 섭취는요, 줄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분들이 흡수가 되고 잉여의 영양분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막아주고 청소해 주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요, 유산균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국장인데요, 청국장을 드시면 피가 깨끗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다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거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신다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받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크게 웃는 것도요,
혈액순환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는 동일하니까 영상 시청하신 후에는요, 시원하게 한번 웃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중년이실수록 혈액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